만약 당신이 186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 하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1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마주했던 그 운명의 갈림길로 안내하려 합니다. 똑같은 시기, 똑같은 위협 앞에 섰던 두 나라, 조선과 일본. 하나는 500년 왕조의 자존심을 지키려 문을 걸어 잠갔고, 다른 하나는 250년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한쪽은 식민지가 되었고 한쪽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평행선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역사 평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분기점, 그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단순히 과거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1860년대 동아시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1860년 베이징이 함락되고 황제의 여름 궁전이 불타올랐습니다. 수천 년 동양 문명의 중심이 서양의 대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조선과 일본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중국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조선에서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박해로 유명하죠. 병인 박해 기억하시나요? 1866년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처형합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대원군의 눈에 천주교는 서양 침략의 천병이었습니다. 종교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서양의 전략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1866년 10월, 실제로 프랑스 군함 7척이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병인 양요입니다. 1871년에는 미국이 옵니다. 신미양요. 강화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됩니다.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분노와 자존심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원군은 무능한 수구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개혁하려 했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고 양반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세도 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1853년 7월 8일. 에도 앞바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배 4척이 나타났습니다. 돛도 달지 않았는데 움직이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옵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구로훈의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동인도 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 제독, 그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개항하시오, 통상하시오, 거부하면 알아서 판단하시죠. 일본 막도는 충격에 빠집니다. 250년간 쇄국 정책으로 평화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서양 괴물들. 어떻게 할까요? 조선의 대원군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랑캐는 물리쳐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1년 뒤인 1854년, 일본은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부는 선택합니다. 일단 시간을 벌자, 저들을 연구하자. 하지만 일본 내부는 들끓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급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분노합니다. 막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천황을 다시 모시고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것이 바로
존왕양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양을 몰아내자고 외치던 이 사무라이들이 직접 서양과 싸워보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1863년 조슈번이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나는 서양 선박들을 포격합니다. 양의의 실천이죠. 그런데 1년 뒤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연합함대가 반격해옵니다. 결과는 완패입니다. 일본의 전통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때 조슈번의 젊은 사무라이들은 깨닫습니다. 양의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다. 저들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저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다. 1868년 메이지 유신 250년 막부 시대가 끝나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일본이 탄생합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 상투를 자릅니다. 칼을 버립니다. 양복을 입고 서양식 군대를 만들고 철도를 깔고 공장을 짓습니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미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870년대로 돌아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겨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20년이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여전히 조총과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군사들은 최신식 소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오뇨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조선의 초지진과 영정진이 포격을 가합니다. 당연한 대응이죠. 정체불명의 군함이 영해를 침범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조선군 35명 사망, 16명 포로, 일본군 사상자 단 2명 부상, 압도적이었습니다. (1876년 2월 26일) 강화도 연무당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름은 조일수호조규. 우리는 보통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조약의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 조항의 진짜 의미는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완전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가지고 개항장에서 자유롭게 통상하고 조선 영해를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23년 전인 1853년 일본이 미국한테 당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본은 그 굴욕을 23년 만에 조선에게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열립니다. 일본 상인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것은 일본 군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문을 연 1876년, 조선이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친 건 겨우 5년, 10년 전 일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병인양요도 신미양요도 조선의 승리였습니다. 대원군은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봐라, 오랑캐를 물리쳤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조선이 너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얻을 게 없네 싶어서 간 거죠. 반면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 반도의 위치를요.
조선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은 대륙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반대로 대륙의 세력이 일본을 치려면 반드시 조선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러시아나 다른 서양 세력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조선을 확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왔죠. 다음 목표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였습니다. 조선은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위치가 우리의 비극이 된 겁니다. 1880년대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가 싸우고 청나라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일본은 더 깊숙이 파고들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개혁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부터 본격적인 근대화까지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가 있었죠. 조선은 문을 열자마자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준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자신의 속도로 변화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 내부의 극심한 갈등. 조선의 운명은 이미 조선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청일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역사는 잔인합니다. 20년 먼저 문을 연 나라가 20년 늦게 문을 연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준비된 변화와 강요된 변화, 이 차이가 바로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역사는 절망이 아닌 교훈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변화를 주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1636년 12월 같은 날 조선과 유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 역사가 숨긴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역사 평행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